총리 후보자는 그 정도 살펴보고 이제 정부 내각 구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번 주 초에 11명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는데 일하는 정부를 내세우면서 진영 넘나드는 폭넓은 인사 이런 평도 있고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불만도 있습니다. 자, 역시 총평 먼저 들어보고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일단 어떤 인물이 가장 눈에 띄는지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저는 역시 그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죠. 네. 여성 장관인데 인물이 가장 눈에 띄었다기보다도 뭐 당연히 전임 정권의 장관을 지금 후임 신임 정부의 장관으로 유임시켰으니까 예. 재발탁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. 재밌잖아요. 아마 이런 사례가 전례가 없는 것 거의 같아요. 없을 것 예. 같습니다. 과거에 무슨 뭐 한덕수 총리처럼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하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 다시 총리를 한다 뭐 이럴 수는 있겠는데 예. 바로 이어서 한 케이스는 없다고 보고 네. 그 전에 이 시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제가 이 부분을 좀 국민들도 좀 눈여겨보시라 하는 것이 뭐 송미령이라는 그 개인이 굉장히 탁월하다. 그래서 농림 정책을 이어가게 돼서 야 우리 참 저게 관심 있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. 예. 오히려 이제 우리 한국 그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모든 것을 대통령이 다 교체하고 갈아치울 수 있는데 이게 갈아치우지 않고 계속 한다는 것은 좀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사인을 보내는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요. 예. 프랑스에서도 이제 동거 내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여러 정당의 그 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고 이념과 생각이 다른 정당의 정치인들이 공동의 내각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진영 논리, 그러니까 좌우 그리고 뭐 진보 보수라는 그런 것을 갈려서 저쪽 진영의 사람은 이쪽 진영이 절대 오면 안 된다. 뭐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좀 무너뜨릴 수 있는 또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실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. 코하비타시옹 서로 같이 살면서 좀 어차피 대한민국 한 울타리 안에 사는데 다른 세계에 사는 세상인 사람인 양 저쪽 사람은 안 돼 하는 그런 것은 좀 불식시키는 네. 계기도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저는 뭐 다른 측면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면 뭐 화제 인물들 장관 후보자가 있겠지만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. 네. 그러니까 11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윤석열 정부와 가장 큰 차이가 검찰 출신이 없다. 네. 그리고 이 정동영 후보자 혼자만 서울대 출신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서울대 검찰 출신이 거의 줄을 잃었다면 이 다양한 인사들을 골고루 기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고 이 참여정부 때 햇볕 정책을 계승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동영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예. 여기에 대한 메시지도 좀 분명하게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 장관 후보자 중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 중심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. 이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오을 후보. 뭐 전혀 뜻밖의 인사는 아니에요. 한나라당 출신으로 안동 삼선한 권 전 의원이 뭐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? 어느 정도 뭐 예상을 했던 인사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합리적 보수와 TK까지 포용한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 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먼저 할까요? 제가 보기에는 뭐 포용 이런 것보다는 좀 약간 배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네. 권오을 전 의원은 지금 장관 후보자는 물론 대구 경북에서 좀 한나라당도 있었고 민주당도 있었고 이랬는데 왔다 갔다 좀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약 보수 성향에 최근에 길을 걸어왔잖아요. 네. 선거 전에 몇 번 본 적도 있는데 그게 권오을 장관 후보자는 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안동 출신이니까 네. 좀 예전부터 이렇게 눈여겨보았던 것 같아요. 전화가 여러 번 와서 뭐 도와달라고 했다고 하니 예.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좀 뭐 오다 가다 만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고향을 매개로 좀 감정적인 정서가 좀 정치적인 정서가 좀 공통분모가 있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좀 등용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민주당의 그 TKS의 그 인재풀이랄까 인력의 넓이와 깊이가 크지 않으니까 예. 뭐 그런 측면에서는 또 혜택을 받았다 할 수 있겠죠. 네. 이게 합리적인 보수가 국민의힘 내에서는 좀 맥을 못 추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반영한 인사가 아닌가 싶은데 예. 이 대구 같은 경우에 소위 그 3당 합당 이전까지는 민주당 계열의
국회의원, 정치인들이 꽤나 있었습니다. 예. 근데 이들이 이후에 한나라당으로 합류하게 되면서 사실 민주당의 세가 약해지게 됐는데 예. 그러면서 보면 이 YS계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들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예. 뭔가 정치를 제대로 하기가 좀 어렵다. 대표적인 게 권오을 전 의원 장관 후보자가 아닌가 싶은데 예. 한나라당 시절 합리적 보수들이 씨가 좀 말라가는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가 이 권오을 장관 후보자의 합류다라고 네. 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자, 그리고 현직 기관사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. 김영훈 후보자 어떻게 보십니까? 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데 이 인사의 발탁 어떻게 보시는지요? 네, 제가 먼저 이야기 드리면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게 벌써 10년도 전이거든요. 네. 사실 김영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정치권에 지난해 총선에서도 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20번을 받았었고 그렇게 파격적인 인사는 아닐 수 있다. 국민의힘의 비판이 좀 무뎌 보이는 이유가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한 몸이다. 네. 이런 비판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이 또 노동부 장관을 했었거든요. 예. 그 김영훈 위원장 전 위원장 그 장관 후보자 인터뷰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대목이 사회적 대화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든 설득 당할 자세를 갖고 사회적 대화에 임하겠다. 그리고 비임금 노동자들을 모두 포괄하는 노동부 장관이 되겠다. 그러니까 예.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끌어안겠다. 요 두 가지 부분은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보기에는 이번 그 개각 전반에 있어서 보면은 뭐 아까 서울대 출신이 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교수 출신도 굉장히 적어요. 없어요 거의 지금까지는. 네. 이때 분들은 좀 있지만 그래서 이게 이재명 정권의 좀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민노총 그 위원장이 장관이 됐는데 뭐 혹 다른 반대편에서는 과격한 쪽의 위원장이 장관이 돼서 좀 불안하다 이런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못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여기서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권이 공약을 내걸었고 그 민노총 그 고용 장관 후보자도 김용훈 후보자도 이야기했지만 주 4.5일제라든가 네. 정년 연장 이런 부분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세대에 불문하고 앞으로 이게 미래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거든요. 예. 어쨌든 그런 데 대한 이념이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이 장관이 된 것이 좋다고 보고 다만 이제 하나 바라볼 것은 민노총이 그 노동 영역 이런 데 좀 더 집착했으면 해요. 네네. 북한의 문제라든가 정치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과도한 그 개입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영남일보 박재일 논설실장님 그리고 천영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십시오. 네.